성과를 높이는 목표 설정 및 퓨처 레터 작성하기로 잠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월 1일 몇 년도? 2025년도입니다. 어떻게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저는 어제 12시 땡 했을 때 소원을 빌고 한 해 또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에 있어서 고객 관리, 활동 관리,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다이어트. 한 해 소원을 빌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 돈관리. 돈 부자 되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많이 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는 참 알면서도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스스로 찾아서 보려고 노력하고 의식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의 활동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해볼 텐데요. 어떠셨나요? 내가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신가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2024년도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목표는 도돌이표처럼 항상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일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활동 진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된다면 훨씬 내가 목표를 이뤄 나가는데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내가 터치한 고객 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모를 해보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TA한 건수는 고객 터치도 막막하고 TA 건수 더 막막하죠. 한 달을 계산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한 달에 몇 콜을 했는지, 그러면 나는 1년에 고객에게 몇 건의 TA를 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TA라는 건 방문 약속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문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만나서 또는 전화로 친숙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객의 보장 분석을 위해서 LMS 정보는 몇 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과물로 이어지는 계약 건수는 몇 건으로 이어졌는지, 계약을 하고 또 혹은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우호적인 고객들에게 또 소개 요청은 몇 건이나 요청을 해서 소개가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결과물로 인해서 나의 소득은 어떤 점수를 주고 싶은지. 저는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이렇게 참 잘했어요 라는 거 봤잖아요. 이렇듯이 저는 여기에 점수를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나는 나의 활동 진단에 있어서 몇 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지 한번 채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실천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하려고 하면 쉽지만은 않죠.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내 잘못일까? 내가 의지가 약해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존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다 아시죠?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다. 몸이 무거워서 잘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나의 육체 따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결심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육체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뇌의 힘을 빌어서 뇌 관리를 통해, 기록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뇌 관리를 통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게으르고 탓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 또한 이유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본성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게으른 근성이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우쳐 주는 게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한 줄의 문장으로 답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네모이며 네모는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여기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다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나 세우지 않을 경우보다 이루어질 확률은 높지만 목표를 세우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다. 어찌 보면 희망,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소망이 결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게으른 인간의 본성에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나약해짐에 쓰러지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뇌를 계속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요. 계속 이러한 동기부여,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이런 영상을 꾸준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삼각형 방향을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나요? 이쪽인가요? 위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나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 방향이 맞고 또 이쪽 화살표 방향을 보면 이쪽 화살표 방향도 맞고 또 아래로 보면 아래 방향도 맞습니다.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각형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고 갔는다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중간 점검할 수도 없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목표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목표 달성을 위한 명언 5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원하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이 결정된다. 무서운 얘기죠.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해야 목표를 달성한다.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알아야 관역을 노리는 궁수처럼 자신의 목표를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에 좋은 명언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5가지로 정의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은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아까 우리 화살표 방향 기억나시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나는 올 한 해에 얼마의 소득을 얻을 것인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은 나의 역량을 향상시켜줍니다. 목표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해 나가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라는 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의 수치를 정해놓고 의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달성된다는 거는 도전 목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품 지식에 대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 상담 스킬 능력도 쌓아야 되고, 전화 방문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TA 스킬도 쌓아야 되고, 이러한 역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3번째는 목표 설정은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까? 아이젠하워 4.4분면의 시간관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4분면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2.4분면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3.4분면에서는 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4.4분면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4.4분면에 나의 활동 툴을 놓고 나는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4분면에 시간을 뺏기게 되면은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면서 발등에 떨어지는 불만 끄고 살아간다. 우리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1.4분면을 많이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일즈로 예시를 한다면 마감에 급급해서 항상 월말 마감에 쫓겨서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되지 않고 미리미리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관리, TA, 활동관리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순환의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전화하는 일, 고객 만나서 상담하는 일, 고객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당장에 급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게 되면 항상 급한 일로 쫓기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1.4분면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은요. 심장의 압박을 많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이 많이 처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정해진다는 거죠. 목표 설정은 일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 삶의 활력도 높아지고 삶이 굉장히 유익해지고 행복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목표 설정은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공을 말해준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목표 관리를 잘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결과는 이루어지고 이 결과로 인해서 소득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들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죽는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업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목표는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절대 업적에 대한 목표, 소득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요. 내가 얼마를 벌겠다라는 게 일단은 쉬운 목표죠. 나는 올 1년 동안 얼마의 소득을 벌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올해 나는 얼마의 소득을 예상하겠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1억 7천, 5천, 1억 5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그 심리학의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딱 떨어지는 1억, 2억 이 금액 숫자보다 뒷숫자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때 조금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1,000만 원, 1억 900만 원, 1억 1,200만 원 이런 형식으로 뭔가 막연한 숫자로만 느껴지지 않고 내가 달성해야 될 숫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숫자를 조금 끝자리까지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목표라는 건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 목표, 업적 목표, 활동 목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목표의 의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목표를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정한 목표의 크기만큼 노력하게 된다. 유명한 석유왕의 록펠러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목표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근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소득의 목표는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걸 나누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연간 목표만 잡아놓고 되는 게 아니라 매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매월을 하루로 나눠서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적 목표는 내가 소득을 월평균 환산으로 아니면 신계약 건수로 산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간 나의 활동, 그 다음에 월간, 주간 활동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구체화되는 그 목표를 하나씩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라는 거는요, 내 자신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대 방향이 다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나는요, 최소한의 3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 자아, 나의 자기개발. 그동안에 나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더 쓸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자기 자신의 어릴 때 가졌던 꿈과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10월, 11월, 12월에 항상 하고 있고 코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먼저 한번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업에 대해서 내가 컨설턴트로서 얼마의 생산성과 소득을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세일즈 매니저로서 조직 관리를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콜 교육이라든지 TA 교육을 통해서 강사의 길로 활동을 할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강사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영업으로서도 베스트를 다 해보고 점을 찍어봐야 아주 최소한의 MDRT 달성을 그래도 3년 이상, 5년 이상은 지속을 해봐야 나의 경험들이 우리 교육생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빠졌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미혼자라면 자녀로서,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로서, 또 그 외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가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세일즈 온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일즈 관련된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한 해 올해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 3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득의 목표를 예를 든다면요, 항상 연간 만들어져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다시 월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1억 벌 거예요, 5천 벌 거예요 라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5천을 도전을 했다면 나는 이제 신입이에요. 세일즈를 해서 돈을 벌기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한의 샐러리맨이 아니기 때문에 1억의 연봉을 도전을 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신입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연봉 1억 하기에는 또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연소득 5천만 원으로 우리가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걸 월 12달로 나누면 417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소득이 나온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얼마의 실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업적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업적 목표 또한 월 소득의 달성을 위해서 월 평균 환산과 신계약 건수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월 평균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신계약에 해당되는 그 건수가, 그래서 1년 동안에는 누적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실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2년차, 3년차가 되면은 조금은 쌓여있는 우리 유지 수수료가 있다 보면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계약 건수와 월 평균 환산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면 되고요. 월평균 환산해서 보면 매월 달성할 환산 건수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적 목표를 정할 때는요, 단순 환산 점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역량 있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건수는 나는 몇 건을 할 것인지, 단순히 건수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 10건을 했는데도 소액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수라면 높은 또 생산성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그 상품의 보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만 있고 마지막에 활동 목표가 없다면은요, 저는 항상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망상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번 달은 망했네. 이번 달은 3일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나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달 진짜 잘할게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또 일주일 남겨놓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활동 목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활동 목표 또한 연간, 월간, 주간 단위로 활동 목표를 구체화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일 나는 10콜을 습관화할 거야. 그리고 고객 3명은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할 거다. 그리고 월 1회 정도 적어도 나의 전 고객들에게 DM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올해는 점심 약속은 고객과 함께 해서 가급적이면 고객과 함께 활동을 하는 쪽으로 활동 목표를 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목표 관리 표인데요. 나는 이번 주에 몇 포인트의 점수를 채우는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있게. 가장 중요한 거는 TA 방문 약속이고 전화 시도는 했지만 막상 내가 몇 명의 방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면담은 몇 명이나 했는지 보장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동의는 몇 명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서 클로징은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클로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개는 몇 건이 진행이 됐는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주간을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왔냐면 매일매일 저는 15콜을 권장합니다. 10콜과 TA의 차이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뭐 전화하는 거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10콜은요. 저는 그냥 단순 시시콜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시콜콜은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한다. 또 한 가지는 최대한 많은 스몰톡을 활용해서 고객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너무 낯설은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그 고객의 개인 이벤트 있죠. 그 고객님의 생일이라든지 그 고객의 자녀가 대학을 입학한다라든지 그 고객의 자녀가 졸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라든지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가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내가 다 기록하고 메모 관리를 했을 때 맞춤의 TA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그 고객의 맞춤에 정말 일반적인 내용이 그 고객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시시콜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5명에게 전화하는 거는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일로 사업을 펼쳐서 연봉 1억, 2억을 달성할 사람들이니까요. 연봉 1억 달성 하루에 15명 전화하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5명에게 전화를 하면 주간은 75콜이 되겠죠. 그리고 15명에게 전화하면 내가 꼭 방문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3명 정도는 방문 약속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 안 그래도 뭐 필요한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던데 너 아직도 다니고 있어? 안 그래도 누가 옆집에서 태아보험 물어보던데 실손보험 궁금하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전화를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객의 업데이트된 정보가 저절로 나옵니다. 고객이 술술 얘기를 해요.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담당 컨설턴트님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직장을 새롭게 다니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 해요? 내가 전화했을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에 3명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LMS 정보 동의를 받고 계약도 매일 한 건 하기를 저는 가로로 해놨는데요. 최소한의 주간 2-3건 정도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수를 다 나눠서 좀 해놨습니다. TA는 1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잡았다면 2점, 상담하면 3점. 점수가 점점 올라가죠. 전화는 기본이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정보를 받아야 되고 벌써 4점까지 올랐습니다. 계약 체결은 몇 점을 제가 줬어요? 네, 10점입니다. 그리고 소개도 똑같이 10점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꼭 15콜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린다라는 거죠. 15콜 하면 무조건 연봉 1억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매일 우리가 10콜 하기도 어려운데 15콜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10콜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35
건이면 주간에 7컬인가요? 네. 자, 그러면 100점, 1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요 정도만 해도 100포인트, 주간 얘기입니다. 주간에 전화해서 방문 약속 2건 못 잡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너무 쉬운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나는 100포인트를 달성한 활동 컨설턴트다. 이렇게 내 활동은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게 그거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나와서 지하철, 버스 열심히 운전해서 출근을 했는데 퇴근 시간 되니까 또 훅 하고 시간이 가서 집에 가면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루 일과를 보면은요,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는데 정신없이 다 지나가죠. 오전 조회 듣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루 지나고 뭐 동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금세 점심시간 돼요. 점심시간 되어서 또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동료들하고 먹을 때도 있고, 이래저래 일하다 보면 시간 갈 수도 있고, 난 하루에 정말 일을 몇 시간을 했는지 냉철하게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런 활동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출근하고 퇴근한 것 자체만 생각하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 속에 사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나는 한 주간에 100포인트는 채웠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활동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전화, 방문 약속, 면담은 몇 명을 했는지, 고객 정보 동의는 얼마나 받았는지, 체결과 소개, 이 부분은 정말 매일매일 점검하고 주간에는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활동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간, 지금 1월이니까 세우기가 정말 좋겠죠. 연간 나는 환산 여러분 회사들마다 각각의 점수 포인트가 다르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2,400만 포인트를 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전월에 얼마를 했고, 앞으로 남은 누계가 얼마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목표이기 때문에 1년에 남은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월 실적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거는 매주 내 상품의 종류별로 어느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지 비율을 한번 나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계속 자동차 운전자 보험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같다면 종신보험이나 종합보험 쪽에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아니면 저축성이 너무 부족하다면 저축성을 좀 연구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컨설턴트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은요, 매월 마지막 주에 활동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간 목표로 나누고 매주 월요일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다음 주 일정이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은 다음 주에 만날 고객님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활동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를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활동 일지 있으시죠? 활동 일지, 매직 노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 활동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간 일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시부터 제가 20시까지 해놨는데요.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 하얀 공백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출근해서 조회 끝나고 어영부영 오전 지나고 나면 오후 시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또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요, 그냥 시간 흐지부지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날 고객님들이 언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전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전 고객님 만나고요. 오후에 최 고객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최 고객님, 전 고객님과 비슷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마침 내가 강남 테헤란로에 가게 됐는데 테헤란로 근처에 보니까 또 강남역에 고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기 체크 포인트에는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코란 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남기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특이사항을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주간 활동 점검 체크리스트. 앞부분에도 제가 양식을 넣어놨지만 매주도 체크하시라고 또 넣어놨습니다. 배점, 나는 100포인트를 채웠는지. 연봉 1억을 위해서, 연봉 2억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는데 최소한의 하루에 5콜, 10콜도 안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기본만 해놓은 겁니다. 아주 기본만. 일주일에 한 건이에요. 일주일에 한 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매일매일 한 건을 제가 점수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건이고 일주일에 한 명. 이거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포인트를 채워 나가시는 거고 나의 점수에 내가 맞은 점수에 200포인트가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콜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기가 50이니까 점수가 더 올라갈 것이고 15콜 하면 75건이니까 더 올라가고 그쵸? 계약도 만약에 2건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3건을 했어요. 그럼 30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200포인트도 충분히 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여기에 별표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채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달성되기 위해서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습관 만들기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져야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10콜, 오전 1방, 주간 계획 세우기, 매직 노트 작성하기, 15분 일찍 출근하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밑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가 일주일을 넣어놨어요. 요즘에는 토요일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나의 활동을 체크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걸 매일매일 달성되고 모든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요, 아주 작은 걸 실천했을 때 나름 만족감도 있고 달성을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컨설턴트의 목표는요, 활동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의 목표를 채우라고 하면 나 얼마 벌 거예요 라고 끝나면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소득의 목표는 결국은 활동에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목표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공과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목표 설정과 퓨처 레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퓨처 레터는 미래일기라고 계속 해오다가 저는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쓰기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여러분 책 사 보셨나요? 퓨처 셀프. 와, 제가 해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정말 정신 세계까지 그대로 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에게 교육을 받은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10콜을 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3개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뒤에 과거에 3개월 동안 고생해온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와 달성 성과 축하를 위해서 선물해 주는 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쓰기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최소 3개월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직노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 엽서를 같이 받을 텐데요. 이제 퓨처 레터라고 제가 2025년도에 이름을 미래일기에서 영어로 바꿨습니다. 글로벌하게. 퓨처 레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요, 어제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지금 1월 1일이에요. 오늘 1월 1일인데 언제로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3개월 뒤로 왔어요. 이제 3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목표를 세우니까 1년 뒤로 갈까요? 여기는 3개월이라고 했지만 1년 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TO, 어제의 나에게, from, 누가? 미래의 내가. 미래에서 온 내가 오늘 2025년 1월 1일 나에게 미래의 내가 써준 편지예요. 우리는 이미 미래에
달성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가 바로 오늘이 되겠네요. 과거가 바로 오늘이잖아요. 지금이 이미 과거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우정아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 나가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려도 또 막상 쓰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살짝 조금 다르게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응원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하라라는 동기부여, 이런 편지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쓰다 보면은요, 보통 다 1,000만 원이 목표예요. 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일을 정말 오래도록 제가 20년 동안 교육을 하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다 1억은 무조건 달성합니다. 1억 그 이상 결과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렇게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직접 보시면서 내가 한번 써보는 거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3개월 양성과정 중이다 보니까 참고하고 보시고 여러분들은 1년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3개월 전에 우정아,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코를 실천하는 너의 모습 정말 대단했어. 덕분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고 소득도 700만원 증가했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 매달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의 끈기와 노력을 보상해주고 싶어서 깜짝 이벤트로 그동안 갖고 싶었던 어떤 선물, 여기는 그냥 선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1,000만 원의 추가 이익이 생겼다면 거기에서 한 20%만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했지? 어때? 마음에 들지? 이 선물은 너의 고생한 대가 보상이야. 정말 고마워. 지금처럼 우리 3개월 더 달려보자. 너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화이팅 하는 거야. 어제의 나에게, 미래의 내가. 이렇게 쓰고 3개월마다 바꿔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년 뒤는 너무 멀어요. 그쵸? 1년짜리 써놓고 책갈피나 아니면은 1년 뒤에 볼 수 있는 캘린더 뒤에 저장을 해놓고 그때 또 비교해보는 것도 좋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하루에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달성될 수 없다. 그래서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 1년 새해 시작하면 목표는 다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나서 12월이 되면 항상 아쉬움이 남죠. 그건 왜일까요?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해야 할 일이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니까 결국에는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는 해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 오늘 하루 놓쳤다면 내년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눈을 뜨면 새해 1월 1일 딱 좋네요. 네, 새해가 밝았고 태양이 떠올랐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은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설레이고 내년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오늘 내가 놓쳤다면 내일 일어나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365일을 담고 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성공하기에 충분히 예쁘고 똑똑한 자질이 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매일매일 보면서 제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말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목표에 내모하지 말라.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박문호 박사님께서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모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쵸? 무엇이냐면요,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목표 지점까지 다가가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떠한 장애물이 나를 방해를 하더라도 눈을 떼지 않으면 달성 가능하다. 제가 항상 예를 들었던 말도 있습니다. 불평불만 많은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서
제발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요 라고 했을 때 그 임금님은 예스 했죠. 오케이, 내가 너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포도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이걸 돌면서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릴 시에는 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시내 한 바퀴를 도는데, 여러분들이 그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내가 이 포도주 잔을 집중을 하면서 조심히 돌고 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도 다행히 잘 돌고 왔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에게 이제 알려달라고 했죠. 임금님이 묻습니다. 그래, 시내를 돌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는데요. 또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면은 장사꾼이 이거 사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어떠한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것이다. 라고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중. 다른 어떠한 불필요한 잔가지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너의 목표는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에 내가 눈이 가 있으면요,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찾는다는 거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신기하게도 주변에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요, 긍정의 에너지들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해요. 세상이 아우성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에너지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신기하게도 그런 에너지를 끌어들이고요, 내가 부정적이고 힘든 에너지를 내뿜을 때는 그런 에너지들이 같이 자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을 때 비로소 내가 올 한 해에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표라는 거는 높게 잡아야 될까요? 낮게 잡아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잡아야 될까요? 1번 높게 잡는다. 2번 지금 하는 정도 잡는다. 아니면 낮게 잡는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아시겠죠?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목표를 제한한다면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다. 훌륭한 목표가 훌륭한 능력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미켈란젤로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내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서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덥석 이루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목표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20% 정도 높게 설정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확언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잠자면 뇌세포가 잠들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기 전까지 하루를 종일 잠잘 때 내가 마지막에 어떤 걸 접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렘수면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꿈꾸는 그런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늘 뇌 속에서 맴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영상이나 좋지 못한 얘기를 듣는다라든지 그리고 잠들면 안 좋다고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좋은 화검과 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몽롱한 상태였을 때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아침에 화건을 외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의 화건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룬다.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다. 나는 내 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리더이다. 나는 내가 다짐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행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있다. 나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나는 매일 좋은 습관으로 내 하루를 채워가고 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성공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똑똑하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성공할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긍정의 화건으로 물들어서 여러분들 2025년 12월 31일에는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목표한 달성, 최소한 신의 비라면 1억 달성에 완주를 하고, 그리고 이미 1억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힘들게 1억이 아니라 아주 쉽게,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